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이 끝이 났습니다. 사실 2차 예선은 관심도 없었던 대회인데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등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의 활약을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보니까 한 경기 한 경기가 역사가 되니까 관심을 갖게 됩니다. 손흥민은 이번 2차 예선 6경기에서 7골을 뽑아내면서 이제 A매치 골도 48골, 1위 차범근 레전드와 10개 차이까지 좁히게 되었습니다. 중국전에서도 득점이 나오길 바랬지만 월드클래스 드리블로 중국을 참교육시킨 것만으로도 만족해야 했습니다. 손흥민은 중국과의 경기에서 드리블 7번을 시도해서 6번을 성공시키면서 중국 수비수들을 혼쭐을 내줬습니다. 사실 드리블 시도는 중국이 내려앉아 버렸다 보니까 비장의 무기를 쓸 수밖에 없었고 개인기로 인한 파울 유도로 찬스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마음껏 휘저었습니다. 실제로 좌측에서 중앙으로 몰고 들어올 때 중국 수비수 4명이 어떻게든 막으려고 달려 들어오는 장면은 꽤 멋진 장면이었고 이어서 유효슈팅까지 만들면서 전반전부터 득점이 터질 뻔했죠. 그 드리블 돌파로 2번의 프리킥을 직접 얻어내기도 했습니다. 싱가포르전부터 오른발 사용 시 스스로 키커가 되는 욕심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제발 토트넘에서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1대0으로 이기긴 했지만 얼마나 수준 차이가 나는지를 제대로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손흥민이 대활약을 할수록 파울도 많이 당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중국은 경기에 영향도 없는 비열한 파울들을 몇 차례를 범했죠. 첫 피해자는 수비수 권경원이었습니다. 후반 9분 공이 골라인 밖으로 나가려는 걸 권경원이 지키기 위해서 공 앞에 서 있었는데 중국의 미드필더 샤오양이 의도적으로 권경원에게 달려들어서 권경원을 차버리면서 불필요한 파울을 냈죠. 김진수가 참지 않고 사과하라고 나섰는데 오히려 저놈은 한국 선수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후반 34분에는 교체로 들어온 팡하오가 손흥민이 터치라인 근처에서 공을 몰고 있을 때 강하게 고의적인 파울을 하면서 시간을 지연시켰습니다. 손흥민은 쓰러져서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손흥민은 후반 추가 시간에도 양저샹이 손흥민의 오른쪽 발목을 일부러 밟았습니다. 손흥민은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한동안 고통스러워하면서 그라운드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전반전에 한국이 무득점이 나오면서 희망을 얻게 되면서 파울은 더 늘어난 것이죠. 손흥민은 경기 중에 중국 관중들의 몰상식한 야유 세례에도 매우 불쾌할 수 있었지만 오히려 제스처로 너희들 수준을 알라는 듯 참교육을 시켜주었고 경기가 끝난 뒤에는 중국 골키퍼가 목표한 무승부를 만들지 못하면서 최종 예선 탈락이 유력해지자 골대 앞에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손흥민이 다가와 5초 넘게 안아주면서 위로를 해주는 모습이 중국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왕달레이는 89년생으로 손흥민보다 3살이 더 많은데 경험상 그 패배가 선수로서 어떤 감정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손흥민이 진심으로 위로해 준 것입니다. 손흥민은 공식적인 인터뷰에서 중국이 한국 홈에서 야유를 쏟아부은 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한국을 무시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한국을 대표하면서 제스처로 보여주고 싶었다면서 매우 당당했습니다. 제스처의 의미는 지난 1차전 때 3대0으로 이긴 거 알지? 라는 뜻이었다고 하네요. 손흥민은 이번 경기 출전으로 127번째 A매치 출전하면서 이영표와 공동 4위가 되었는데 부상당하지 않고 최종 예선 전경기를 출전한다면 월드컵 전에 최다 출전 1위에 올라설 수 있게 됩니다. 한국은 이번 승리로 톱시드를 받게 되었고 이 소식 또한 국내 매체들도 전했는데 톱시드가 자존심일 수 있기 때문에 일본, 이란 다음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굳이 최종 예선에 특정 팀을 피하려는 의도로 다행이다라고 여기는 건 좋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최종 예선에서 이란, 일본 같은 팀과 붙어야 빅매치로 흥미를 더할 수 있는데 한국은 빅매치가 딱히 없습니다. 먼저 18개 팀을 말씀드리면 한국, 일본, 이란, 호주, 사우디,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우즈베키스탄, 이라크, 요르단, 오만, 바레인, 중국, 팔레스타인, 키르기스탄, 북한, 인도네시아, 쿠웨이트입니다. 가장 흥미진진한 조편성이라면 한국, 호주, 아랍에미레이트, 요르단, 인도네시아, 중국이 이뤄지면 재미가 있겠죠. 호주는 유럽과 붙는다는 느낌과 강팀인 만큼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될 것이고 아랍에미레이트는 벤투 감독이 이끌기 때문에 의미를 더하게 되고 요르단은 아시안컵 4강전에서 한국을 상대로 2대0으로 승리하면서 결승에 올랐기 때문에 복수해야 하니까 꼭 다시 붙었으면 좋겠고 인도네시아는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만큼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될 것입니다. 신태용 감독은 필리핀을 상대로 2대0 승리와 함께 본선 진출 확정 후 선수들이 모두 모여서 행가리를 쳐주기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최종 예선에 오른 건 최초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은 그냥 만나면 뭐 재밌으니까요. 네. 설마 이런 대진이라고 해서 한국이 월드컵 본선을 탈락할까요? 네. 만약에 일본이 죽음의 조가 되고 한국이 전승을 하게 된다면 상황이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일본은 한국보다 FIFA 랭킹이 5계단 우위인데 일본이 3, 4경기에서 패배를 하는 동안 한국이 모두 이겨야 랭킹이 역전될 수 있는 점수 차이입니다. 한국은 아시아의 강호라고 하면서도 아시아 FIFA 랭킹 1위를 한때가 까마득합니다.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같은 선수들을 보유하고도 랭킹 1위가 아니라는 것부터가 자존심이 상하죠. 네. 최종 예선에서 가장 만나고 싶지 않은 팀은 북한입니다. 그냥 안타깝고 엮이고 싶지가 않네요. 네. 중국은 한국과 싱가포르, 태국의 도움으로 극적인 진출을 했는데도 중국 팬들의 커뮤니티 반응이 대부분 부정적이었습니다. 대단하다, 누워서 이겼다, 한국과 싱가포르에게 절이라도 해야겠다, 정말 부끄럽다, 싱가포르 덕에 진출하다니, 이렇게도 진출하네, 세금 낭비일 뿐인데 그냥 추락하자, 진출하면 뭐해, 8.5개 역대 최대인데도 중국 축구에겐 여전히 어렵다, 우리의 수준은 모든 경기를 한국 원정 경기처럼 했어야 한다, 이제 협회가 할 일은 더 많은 귀한 선수들을 데려오는 거다, 우린 0대1로 패배했을 뿐이지 비참했던 경기였어, 손흥민은 패배 이상의 굴욕을 우리에게 안겨줬어, 최종 예선 진출은 항공비 낭비일 뿐이다, 이제 전원 교체하고 U19 선수들을 출전시켜라, 그게 미래를 위해서 낫다,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 한국과의 경기는 매우 비참했다, 승점을 쌓기 위해서 최종 예선은 그런 경기를 10경기를 치르고 기적을 발휘해야 한다, 한국, 일본, 이란 정말 만나고 싶지 않지만 차라리 이란을 선택하고 싶다, 차라리 중동팀만 상대하는 대진이 나을 것 같다, 우리는 너무 늙었다, 바로 세대 교체부터 시작해라, 어차피 우리에겐 죽음의 조에 들어가게 된다, 벌써부터 숨 막힌다, 제발 월드컵 본선 진출을 노린다는 말은 하지 마라, 창피하다, FIFA가 원하는 대로 되어가고 있다, 우린 FIFA를 믿을 뿐이다 등등 수만 개의 댓글을 뭐 다 확인한 건 아니지만 보면 볼수록 비관적인 반응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반응은 싱가포르와 태국의 경기를 보고 심장이 터질 뻔했다, 이렇게 많은 중국 사람들이 싱가포르 경기에 관심을 가질 줄은 몰랐다, 서버도 터졌다, 신께 감사드린다, 우리가 진출했다, 국대가 한국에게 한 골만 내줬다, 정말 어려웠다, 이런 반응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정말 태국, 싱가포르의 경기는 박진감은 살벌했습니다. 싱가포르는 무엇을 위한 것인지 그렇게 열심히 할 수가 없습니다. 후반전에 실점 위기를 잘 막기도 했지만 2골 정도는 싱가포르에게도 더 넣을 수 있는 기회도 있었죠. 이게 바로 페어플레이 정신이 아닐까 합니다. 네. 최종 예선은 9월부터 치러지는데 6월 27일에 조 추첨이 이루어집니다. 우선 개인적으로 사우디, 카타르, 이라크, 오만, 바레인, 팔레스타인, 북한, 쿠웨이트 이 조편성만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손흥민을 비롯한 유럽파 선수들 한 시즌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